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태국 아속 공동체 설립자 포티락 스님 등이 수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포티락 스님은 영상을 통해 사회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화엄사가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비의 공약을 나눴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긴급 구호 키트 1,600세트, 생수 10,000벽을 구례군에 기탁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집중호우에 따른 문화재 피해 현황을 집계 발표했습니다. 세계유산 안동 공정사를 비롯해 남원 실상사, 대구 파괴사 등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사찰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달 태고종 제20세 종정으로 추대된 지어 스님이 종사 법계 품서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지어 스님은 종단 종지 종품을 후학에게 전할 무거운 짐을 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통사찰 화성복림사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수행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진동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BTM 불교 라디오 올림이 법화정사와 공동으로 특별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불자 가수 진미령 씨 등이 희망의 노래를 전한 가운데 도림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태국 아속 공동체 설립자 포티락 스님 등이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포티락 스님은 영상을 통해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 정준호 기자입니다.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만해대상 평화대상에는 태국 불교 수행공동체 아속의 설립자 포티락 스님이 선정됐습니다. 포티락 스님은 술과 고기를 먹이며 범계를 해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주류 승단을 꾸짖고 마을 공동체와 채식 레스토랑, 병원, 농장 등을 운영하며 새로운 불교의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영상 편지를 통해 한국 불자들에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แมนเฮเนี่ยเล็งเห็นงานที่อาตมาทำมาทั้งชีวิตและได้มอบรางวัลสันติภาพให้ในฐานะพระในศาสนาพุทธอาตมาได้ย้ำมาตลอดถึงความสำคัญของศาสนาและการที่ศาสนาพุทธจะสามารถเข้าถึงและเกี่ยวข้องกับการปฏิสัมพันธ์ของคนรวมทั้งเป็นศูนย์รวมพลังของสังคม 대구 코로나 방역에 앞장선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과 10여 년 동안 네팔 등 오지 구호 활동에 매진해오고 있는 산악인 어문길 씨가 실천 대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대구에서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저희 병원이 뛰어들 수 있게 여러 우리 병원과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고 대한민국의 전 병원과 의료진을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 히말라야 오지에 학교를 짓기 시작해서 금년 1월 23일 날 히말라야 곳곳 오지에 16개 학교를 제가 완공을 했습니다. 문예대상은 소설가 김주영 씨와 시인 신달자 씨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두 명의 수상자는 자신들의 삶이 흔들리고 고통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영광의 순간도 맞게 됐다며 만해 스님의 사상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줏대 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만해 선생은 66년 동안 살아 계실 동안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시대의 고통의 중앙에 서서 헤쳐나가는 담력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불교 형상에서 가장 제 시에 혹은 제 삶에 제 자신에게 늘 기억하게 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수천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라는 이 설법은 아마 모든 인류가 자기 인생에 한 번쯤 담아보아야 할 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상식에 앞서 국악인 남상일 씨가 님의 침묵과 춘향가를 선보였습니다. 또 시상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윤성희 동국대 총장이 찾았습니다. 원행 스님은 만해 스님의 차별 없는 가르침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해대상은 벌써 24번째 시상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한 발걸음을 해오고 계시는 수상자 모든 분들에게 한국 불교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4회 만해대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분야별 상금 각 1억 원이 수여됐습니다. 2020 만해축전은 생명 공존을 주제로 오는 10월까지 인제 만해마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지역은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인근 지역 자원봉사자와 군인들까지 나섰지만 피해가 워낙 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화엄사가 이재민 봉사자들에게 자비의 공양을 나눴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가게 안까지 찼던 흙탕물이 빠지자 폭우가 남긴 상처가 처참히 드러난 구례 5일장입니다. 봉사자들과 함께 흙더미에서 꺼낸 물건들을 닦고 또 닦아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엉망이잖아요. 많이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한두 사람 해가지고 안 되고 한 며칠을 더 치워야 된다고. 인근 지역에서 온 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구례 화엄사가 나서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위해 짜장 나눔을 펼쳤습니다.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 끼의 공양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나눔의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또 여러 봉사자들과 또 수혜를 입었던 주민들을 같이 나눔으로써 또 앞으로에 대한 희망을 좀 같이 심을 수 있는.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이재민들에게는 포장해 나눠주고 봉사자들에게는 편히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화엄사 스님들이 직접 만든 짜장 1000인분이 금세 동났습니다. 선수 이렇게 됐다 하니 일부러 짜장 먹으러 왔습니다. 스님들이 준비하셨다고 해서 너무 따뜻한 마음이 고마워서 일부러 먹으러 왔어요. 즐겁게 먹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펼치고 있는 화엄사에 또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화엄사가 어려울 때를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동참해주는 스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짜장 나눔과 함께 긴급 구호 키트 1600세트, 생수 10,000병을 구례군에 기탁했습니다. 일회용으로 드실 수 있는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분들과 또 폭우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엄사와 천은사 등 구례불교 사업연합회도 구례군에 수해복구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하고 인근 주민들의 침수된 주택복구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스님들과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피해 주민들이 상처를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기원해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문화재청이 집중호우에 따른 문화재 피해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봉정사를 비롯해 남원 실상사, 대구 파괴사 등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사찰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어제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재 47건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피해가 많이 난 지역은 경상북도, 전라도, 충청남도 지역으로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 7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봉정사는 만세로 누수와 석축 배보름 현상이 발견돼
관람객을 통제하고 주변 정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은 주변의 담장이 일부 파손되고 사찰 사면이 유실돼 담장 보수를 추진합니다. 보물 제1850호 대구 파괴사 원통전은 내린마로 기와가 흘러내려 안전라인을 설치했고, 보물 제374호 산청 율곡사 대웅전은 석축이 파손돼 관람객을 통제했습니다. 보물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는 주변 석축이 파손되고 토사가 유실됐으며, 보물 제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은 억한 전면부가 누수돼 지붕 부위가 꺼졌고, 사적 제507호 순천 서남사는 원통전 뒤 담장과 축대가 파손됐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우장막을 설치를 해서 더 이상 비 피해가 늘어나지 않게 한다던가 안전 펜스를 설치를 한다던가라고 하는 긴급 현장 조치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가 예년에 비해 강도와 길이가 기록적이고 태풍의 영향까지 겹쳐져 이전 같은 시기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풍과 같은 이제 그런 피해가 났을 때 이 정도 규모의 피해가 나기도 하는데, 이번은 역시 그러니까 그 장마가 일수로 봐서도 기록적이라고 할 만큼 길어져서 조금 그 집중호우에 따른 문화재 피해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매년 풍수해가 있는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기상 정보를 상시 점검하며 사전 대비 활동을 시행하고, 기상이 악화될 시 안전상황실을 가동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 현장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워낙 그 문화재이다 보니 사실은 어떤 현대적인 설비 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현대적인 어떤 뭐 방제 설비보다도 사전에 예찰 활동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재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측은 이번 장마가 끝난 후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비로 긴급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달 태고종 제20세 종정으로 추대된 지어 스님이 종사 법계 품서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지어 스님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후학들에게 전할 무거운 짐을 진 것이라며 격려와 함께 당부를 전했습니다. 태고종은 종단 초유의 탄핵 사태를 딛고 안정가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이 11일 오전 한국불교전통문화전성관 1층 대회의실에서 종정 지어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지연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정 지어 스님은 서남사 주지 시각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홍보부장 청공 스님 등 11명의 스님에게 종사 법계증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지난달 제20세 종정으로 추대된 후 종사 법계 품서식으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 지어 스님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후학들에게 전할 무거운 짐을 진 것이라며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사는 본래 종지와 종풍을 가르치는 대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종사품서식을 받은 분들은 오늘 큰 이런 영광 그 속에 거대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야 될 것인지 그런 무거움을 또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태고종 법계법에 따르면 종사는 승납 30세 이상, 연령 50세 이상으로 종덕 품수 10년이 경과해야 하며 특별 전형의 대종사를 제외하고 법계고시를 통해 주어지는 최고 법계입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이런 종단의 중추인 종사 스님들이 종단의 발전을 이끌어주길 당부했습니다. 종단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사니까 종사 그대로 종단의 스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 오늘 종사법계를 보시고 이렇게 품서식을 했는데 우선 아까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으면 나는 축하드리고 종단이 더욱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이어진 연찬회에서 새로 종사법계를 품서받은 스님들은
종사 법계의 위의에 맞게 의무를 다하고 법계의 무게를 책임감 있게 지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사 법계를 품수 받았습니다마는 말대로 어른 스님들 좀 전 말씀 주셨다시피 받은 만큼의 의무도 또한 중하게 임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 법계가 이 품수하는 것이 상당히 그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우리 종단이 지금 확실히 안정이 많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종사 법계를 품수하면서 이 무거운 어깨를 이 종단을 위해서 한번 힘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태고종은 종사 법계 품수에 이어 종덕 27명과 대덕 38명, 중덕 33명과 선덕 7명에게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초유의 총무원장 탄핵이라는 종단 사태를 딛고 안전가도에 접어든 태고종은 종단의 도약을 위해선 법계별 현황과 의식구조, 교육 정도 등 종도의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종단 발전 방향을 위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전통사찰 화성복림사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수행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진동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라 진덕여왕 때 고구려의 침략을 불교의 힘으로 막기 위해 창건된 전통사찰 화성복림사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수행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림사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부지에서 아파트 10개 동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복림사 측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아파트 공사를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복림사는 이로 인해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비롯해 종무소, 극락전 등 목조 건물 기와가 틀어지고 일부는 파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복림사는 안전을 위해 긴급히 보수 작업을 했지만 경내에는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이탈된 기와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하고 와갖고 여기에서 그 발파 시간에 느껴봤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그 LH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서도 모든 기와의 그 건물 기와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적으로 흘러내린 상태하고 진동에 의한 상태가 다르는데 조속히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공사를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복림사의 피해 주장에 대해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파 작업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한 진동 기준을 문화재에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복림사의 피해 현황이 아파트 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문화재에 해당하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 발파로 인한 진동이 어느 수치 이하로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발파 기준 진동치 허용치 안에 들어오도록 지금 현재까지 다 진행을 해왔고요, 발파를. 그게 실제로 발파로 인한 건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하자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찰의 피해는 발생했지만 그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림사는 결국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 전각 기와와 담장 등을 보수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해야 할 화성시 측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해 원인을 지목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사찰이 내부적으로 피해 조사 등을 결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준치 이내로 해서 조치를 하면은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령 도로도 마찬가지고 개별 사찰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무엇인가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추후에 대비를 하려면 그런 현황에 대한 조사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게 좋죠. 가령 사진을 찍어둔다든가. 아파트 시공사 측은 이달 내로 발파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피해를 호소하는 복림사 측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언택트 포교를 선도하고 있는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법화정사와 공동으로 특별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울림의 대표 DJ들과 불자 가수 진미령, 박정식 씨가 희망의 노래를 전한 가운데 주지 도림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 스튜디오가 아름다운 멜로디 속 부처님 법음으로 가득합니다. 울림의 대표 DJ 송봉주와 우순실 씨 사이로 불자 가수 진미령 씨가 반가움을 더하고 경연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트로트 음악과 함께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어 천년바위로 유명한 박정식 씨의 목소리가 랜선을 타고 흐르며 분위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세상인 것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일이던가.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언택트 포교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는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법화정사와 공동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사찰과 이원 생중계를 통해 유튜브와 앱으로 진행된 행사는 법화행자의 노래에 참여한 진미령과 박정식 씨가 본인의 히트곡과 불자의 마음 등 따스한 찬물가를 전했고 울림 DJ들도 나서며 휴식과 위로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깜짝 게스트로 출연한 손예린 어린이의 맑은 음색이 라이브 공연에 즐거움을 더했고 청취자 간의 실시간 소통도 꽃을 피우며 기나긴 바이러스와 장마의 고통을 희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극복하는 찬불가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부터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우리 박정식 씨 얘기했듯이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그 노래를 통해서 법화경 사경하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불심이 더 깊어지는 우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날은 유튜브 울림 채널을 통해 법화정사 주지 도림 스님의 법문이 실시간 중계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도림 스님은 모두의 마음속에는 생로병사가 없다며 충만한 진리와 불성을 위해 법화경을 간절하게 읽고 쓰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화경을 독송하고 화엄경을 독송하면서 세계적인 이 어려운 시절을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저희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정진하겠습니다. 사찰과의 뜻깊은 협력으로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친근한 음악을 동시에 전한 BTN 울림 온라인 콘서트. 법화정사는 라이브 공연을 기반으로 마음 수양의 일환인 화엄경 도림주에서 사경책을 출판하며 고난 극복의 또 다른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과 부산불교 3보회가 수해 이재민들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과 부산불교 3보회는 어제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폭우에 많은 피해를 입은 전라도 지역 수해 이재민들을 위한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물품은 즉석밥과 컵라면, 즉석 카레 등 70여 박스이며 부산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담양, 곡성, 구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분남 부산지역단장은 작은 보시로 큰 불씨를 나누고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고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물품은 부산지역단의 하안거 법화경 독송기도를 통해 마련된 기금과 부산불교 3보회, 사단법인 아름누리, 대동정밀, 천일상사 등이 뜻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경애 불자님께서 30만 원을, 박재란 불자님, 이혜선 불자님, 황화자 이윤선 불자님, 허정혜 불자님께서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영순, 구보선, 김두래, 김승원, 김영규, 김영배, 김원만, 김윤서, 송이뿐 불자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강영선, 고은정, 권은영, 김도연, 김미진, 김민옥, 김민준, 김수영, 민수 불자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